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과 쿠바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록상 남아있는 한쿠바 교류의 첫 번째 기록은 1905년 인천 제물포항에서 화물선 1포드하에 실려서 멕시코 에네켄 농장으로 갔던 1033명의 한인들 중에서 쿠바의 설탕 호황 소식을 들은 288명이 1921년 3월 25일에 타마울리파소라는 배를 타고 쿠바 마나티항에 도착한 것이 최초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설탕값이 갓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쿠바 드림은 사라져버리고 말았고요. 그래서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한인 커뮤니티 형성을 하고 한인 정체성을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금을 조성하고 한국으로 돈도 보내고 했었는데 총 33명이 독립유공자로도 추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니까 당시에 멕시코에 왔던 이 1033명의 한인 중에서 그분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대한제국군 강제 해산으로 인해서 사실상 퇴역군이 된 200여 분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분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멕시코 쿠바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 열기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쿠바에서 생활을 하다가 1940년에 쿠바의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쿠바에서 꼭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쿠바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게 되면서 이분들이 쿠바 사회에 급격하게 동화가 되게 되고요. 이후로는 사실상 쿠바와 한국의 교류가 끊어지게 되면서 현지화 과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1945년에 한국이 독립하게 되고 쿠바는 1949년에 공식적으로 한국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 27만 달러에 달하는 물자를 지원할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1959년 쿠바 혁명과 그 이후로 쿠바가 공산권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북한과 공식 수교하게 되고 한국과는 단교를 하게 됩니다. 1986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피델 카스트로는 지금의 그 원차이나 폴리시와 비슷한 하나의 한국 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그 하나의 한국은 북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게 되고요. 실제로 피델 카스트로는 나중에 자사전에서 80년대 쿠바가 어려울 때 북한이 AK 소총 10만 정 그리고 탄약을 무상 지원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을 때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LA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 되다 88년에 동서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만 쿠바는 북한과의 연대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실제로 참가를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에 한국은 최초로 쿠바 제재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고 쿠바와의 수교를 위한 첫 번째 시도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2005년 처음으로 아바나에는 코트라 해무역관이 개설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1980년대 동구권 저희가 북방외교를 할 때에도 대사관이 설치하기 전에 경제교류를 한다는 명분으로 처음으로 코트라가 먼저 무역관을 설치를 했었고요. 그를 통해서 경제교류가 나중에 정치적인 교류로 확대되는 물꼬를 트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으로 2005년도에 현대중공업이 디젤 발전 설비 452기를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젤 발전기가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쿠바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피델 카스트로가 직접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큰 성공 사례로 쿠바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2007년 1월에 발매된 10페소 쿠바 지폐에 에너지 혁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 현대중공업의 디젤 발전 설비가 도안으로 10페소 지폐에 들어갈 정도로 되게 중요한 성공 사례로 꼽히게 되었고요. 이후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쿠바와 한국은 꾸준히 경제 교류를 지속하게 됩니다. 5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식품전의 쿠바 한국관, 11월에 아바나에서 열리는 아바나 국제박람회의 또 한국관, 그리고 상반기에 진행되는 보통 저희가 KSP라고 하는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 전격적으로 수교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그때 직전까지 쿠바에 있었습니다만은 수교가 그렇게 발표가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극비리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쿠바에서는 한 1000명 정도의 한인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쿠바인들과 결혼 등을 통해서 현지에 동화되어서 현재는 한국어는 거의 잊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쯤에 한국 드라마나 이런 한국 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가 그때 쿠바에서 시청률 90%까지 가기도 해가지고 배우 윤상현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민 배우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한쿠바 간 경제 교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쿠바 간 경제 교류는 아까 말씀드린 2007년 현대중공업 발전기 이후로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18년에 미국의 쿠바 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고요. 2024년 기준 수출은 저희가 한 2018만 달러, 수입은 한 791만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 수출의 한 0.003% 수준이니까요. 실제로 저희 이 전체적인 대외 교류에서 쿠바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미한가는 사실 쿠바의 이 경제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최대 걸림돌은 사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한국과 쿠바 간의 이 직접적인 무역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쿠바로 저희가 수입 대금을, 쿠바에서 한국으로 수출 대금을 송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활한 이 무역 대금 송금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쿠바 신용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쿠바로 수출을 할 때 무역 보험이 또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쿠바에서 외화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쓰는 LC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거래가 대부분 되지 않고 최근 쿠바에서는 뭐 360일이라든지 720일 외상 거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상 거래라는 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송금의 문제, 무역보험의 문제, 그리고 외상거래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쿠바와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한쿠바가 무역은 사실 그 대부분이 한쿠바 간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파나마나 캐나마나 유럽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활용하는 우회 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쿠바로 가는 물량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파나마나 캐나다의 수출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통계에서 보는 물량보다는 조금 더 수출 수입 물량이 좀 더 많지 않나 라고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으면 정확한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교 이후의 한쿠바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코트라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수출입이나 그런 경제 교류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송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금융권들이나 이런 데서 그 미국의 세컨더리 생션 이런 거에 대한 또 두려움, 그리고 불리한 결제 조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기업이 선뜻 쿠바 기업과 거래를 하기는 굉장히 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쿠바에서 최근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면서 한국이 이 쿠바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필수 재화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금 수입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 자체도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투자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통 양국 간의 그 투자 보장 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를 보통 맺게 됩니다. 근데 쿠바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기업이 쿠바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보호를 받거나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상황이라서 직접적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행이나 그런 문화교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요건 역시 조금 미국 제재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쿠바 내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은 이미 상당히 높습니다. 쿠바 내에 아르코라고 해서 K컬처에 대한 그 동호회가 있는데 회원이 한 수천 명에 이르고 있고요. 각 지부까지 두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쿠바를 아직까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한국분이 쿠바를 한번 발을 들이시게 되면은 에스타 비자라고 하죠. 무비자를 취소를 받게 되고 계속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분들이 미국을 내려놓고 쿠바를 여행을 갈 것이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쿠바에 대한 여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미 되게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남자 배구 V리그 역대 최고 선수라고 하는 레오나 아니면 예전 LA 다저스에서 류현진 선수와 한솥밥을 5년 동안 먹었던 푸이그 이런 선수들이 한국에서 이미 뛰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쿠바 출신 선수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바와의 수교를 다룬 많은 기사에서 시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수교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엄밀하게는 UN 가입국 중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좀 붙어야 합니다. 시리아도 지금 보니까 3월 18일에 시리아 수교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공식 수교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럽의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저희가 국가로 승인은 했습니다만은 유엔은 비회원국이고 수교를 안 했기 때문에 역시 비수교국이고요. 반면에 또 교황청이나 쿡 제도 또 태평양에 있는 니우에 같은 나라들은 유엔은 비회원국입니다만 또 저희와 수교가 되어 있습니다. 또 대만이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로는 아예 승인 자체를 안 했고 또 수교를 안 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유엔에 가입된 국가 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수교한 국가가 쿠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쿠바의 관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거의 쿠바와 현재의 쿠바와 미래의 쿠바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미국과의 애증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